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경찰병원 아산 군원 설립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선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붉은 노을을 가득 품은 서해의 노을 명소를 찾아가 보고 풍요로운 가을 바다 별미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대입 수능일이죠. 저도 큰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른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만 생각하면은 뭐 긴장되고 그러는데요. 네, 저도 몸이 아직까지 네.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험생분들 차근차근 준비한 만큼 올해 좀 좋은 결과가 있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전해주십니까? 네,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5분이죠. 금산군 추부면의 한적한 등굣길에서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에 치였는데요. 이 중 2명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20대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부상당한 4명은 모두 인근 아동 양육시설에 있던 학생들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보험 때문에 치료비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단체로부터 후원 문의가 좀 쏟아졌습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금부터 물품까지 종류도 다양했고요. 또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다친 학생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다쳤던 아이들이 모두 4명이었잖아요. 지금 아이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4명의 학생 중 2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 한 아이는 턱 부분이 크게 다쳐가지고 턱 치과학 수술까지 필요했고요. 네, 또 다른 아이는 다리를 크게 다쳐서 다리도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앞서 언급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각각 지난 1일과 2일 무료로 이렇게 수술을 해줬고요.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료비 사실 보험 처리가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막막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뒤로도 후원이 계속 이어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보도가 이제 알려지니까 네. 아이들이 소속된 아동 양육시설의 이름이 금방 이제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육시설에 대한 후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0,000원 단위의 소액부터 1,000만 원 넘는 후원금을 시설에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옷이나 먹을거리 등도 이렇게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산군 등 지자체 그리고 또 소방서들도 저마다 후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시설도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셨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네.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다시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점 얘기를 듣고 참 정말 훈훈한 소식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착한 마음은 저희가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정말 칭찬할 겁니다. 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이들에게 딱한 소식을 듣고서 네. 무료로 이제 치료를 해주겠다면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청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동 양육 시설에서 네. 너무 많은 이렇게 후원이 이어지니까 이 후원비로 충분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정중히 사양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그렇다면은 치료비는 받겠다. 하지만 이 치료비만큼 네. 다시 아동 양육 시설로 기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훈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참 밝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아이들은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데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그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아주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곳이더라고요. 뭔가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지적이 여러 번 되니까 대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했던 사실, 이걸 알고 충남 경찰청하고 금산군이 이 사고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인근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시속 30km 이하로 이렇게만 달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할 안전 펜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와 방지턱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이라면은 꼭 학교 바로 옆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속도에 대한 30km죠, 그죠? 예. 이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주에는 2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TJB 단독 보도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는데 어떤 얘기였죠? 네,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린 네. 다음에 조금은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요. 이 한 30대 여성이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자신의 아이를 굶겨서 심정지까지 오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친부와 의붓 엄마가 3살과 1살 난 아이를 둔기와 신체로 때려가지고 머리가 골절되기도 한 혐의로 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관련 뉴스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구급차 2대가 연달아 골목길로 들어오더니 차에서 내린 구급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후 들것에 실려 나온 아기를 태운 구급차가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30대 엄마와 둘이 살던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겁니다. 아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이곳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병원 측은 아기가 영양실조나 탈수가 심한 상태임을 발견했고 며칠간 굶은 정황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급하게 아파트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 여자아이가 보호사 품에 안겨 내려옵니다. 아이를 살펴보니 종아리에 멍자국이 가득, 기저귀도 채 떼지 못한 3살짜리 여자아이가 다리에 통깁스를 해 걷지도 앉지도 못합니다. 그보다 어린 1살 배기 동생은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30대 친부와 의붓 엄마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이가 이제 3살, 1살, 9개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네, 뉴스를 보고 또 봐도 참 먹먹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이 3살, 1살 아이들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아니 있습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네, 아이들이. 물론 이게 지금 경찰 예. 조사에서 친부와 의붓 엄마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조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목격자들 이렇게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취재해 보니까 애들이 좌석에 이게 제대로 타지 않거나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또 운다거나 하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는 증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9개월 영아를 굶겨서 심정지까지 오게 한 친모, 이것도 친모 입장에서는 의도한 게 아니다. 이온 음료 등을 먹게 했지만 굶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말 잘 안 들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3살, 1살짜리 아이를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까지 때리고 발로 밟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근데 이번 학대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의심 신고도 꽤 많이 했다고 하고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런 정황이 사전에 이미 알 수 있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특히 3살과 1살 아이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요 아동 학대 이제 사건 이전 관련해서 이전에도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수차례 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가 맞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 집에서 울음소리가 막 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아이의 그 친부와 의붓 엄마가 긴급 체포되기 전에 이제 사흘 전에 네. 이미 경찰이 한 번 더 출동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동을 하고 난 네. 뒤에도 별다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흘 뒤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현재 아이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건강 상태도 굉장히 염려스러운데요. 네, 그 3살 아이는 현재 위탁 가정에 위탁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개골이 골절된 1살 아이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퇴원하고는 아동보호시설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굶어서 심정지화했던 9개월 아동 영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가 호흡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뭐 부모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불안감 이런 거는 뭐 평생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네, 이게 결론부터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아직까진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만 해도 37,000건이나 들어왔다고 해요. 이게 또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이렇게 는 건데 그런 사이에 뭐 시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이렇게 피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시설들은 전국 지자체 229곳 중에 81곳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그 원래 규칙상으로는 지자체마다 한 곳씩 설치돼 있었는데 이마저도 3곳당 1곳꼴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시설이 더 부족한 이 상황에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뭐 심리적인 치료나 전반적인 아동 보호도 좀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아동학대 이제 그만이라는 기획으로 저희가 뭐 사랑의 반창고라든지 또 편의점에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TJB 중심으로 해서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보도도 많이 했는데 차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보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저희가 마주한 세상이 너무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아이들이. 뭐 그 아이들은 생각 못 하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울타리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 참 미안하고 좀 죄송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취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내내 아동 관련 그리고 또 학대 관련한 강력 사건들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고 뉴스를 제작을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착잡한 마음만 가득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이 시스템이 개선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조금은 허무하기도 했고, 근데 그런 만큼 아직은 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언론이 해야 할 역할도 많구나. 그래서 더욱 더 신발끈을 조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마음도 먹게 됐습니다.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